안녕하세요. 옐로블라썸 노란꽃입니다. 오늘은 2019년 주간계획표 피드백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어저께 바람꽃 모임에서 2019년 피드백을 하는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 강의를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았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올려드린 활동지 파일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나만의 2019년 주간계획표 피드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간계획표를 1년 동안 쓴 거를 모아놓은 서브바인더인데요. 2014년, 그 다음 2015년, 16년, 17년, 그 다음 18년께 지금 안건해놨는데 이렇게 매번 주간계획표를 모아두거든요. 2019년 것도 만들어서 꽂아주려고 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상도 기록을 해두면 가치가 생깁니다. 주간계획표를 쓸 때는 매일 똑같은 일상 같지만 이것을 모아두고 나면 나만의 좋은 경험이 되고 지혜가 될 수 있거든요. 주간계획표는 나만의 빅데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을 하다 보면 나한테 맞는 광고가 뜨고 나에게 추천하는 글들이 이렇게 옆에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간계획표도 계속 모이다 보면 나만의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맨 앞에 표지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여기도 이렇게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거는 월간계획표고요. 뒤에 있는 건 주간계획표 표지예요. 이게 만년 주간계획표이기 때문에 매년 시작할 때 이렇게 앞에 예쁜 표지를 만들어서 2019년이 시작됐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1월부터 이렇게 주간계획표를 쭉 보면서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냈는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어떤 모임을 했고, 어떤 활동을 많이 했었는지를 하나씩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또 내가 매번 한 주 목표를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통해서도 무엇에 관심이 있었고 내가 무엇을 노력하려고 했었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중급 강의에서 강의했듯이 여러 가지 생각이나 느낌들도 바인더에 같이 적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때 기뻤다면 왜 기뻤는지, 힘들었다면 왜 힘들었던지까지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실 피드백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피드백을 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건 내가 제대로 기록을 했는가? 라는 거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대로 피드백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제가 1월 달에는 여행도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다녀온 걸 제가 주간계획표에 사진으로 남겨놨는데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일정별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일정별로 사진을 붙여놓으니까 다시 볼 때 정말 좋더라고요. 아, 내가 이때 이렇게 여행을 했었지 라는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사진은 저는 셀피, 포토 프린터를 이용해서 뽑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이렇게 쭉 분석을 해봤더니 그 결과 알 수 있는 게 제가 1월 달에 생일이 있거든요. 정말 많은 축하를 받았었어요. 이렇게 많은 축하를 받은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았어서 굉장히 행복했었던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서 또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저는 생일과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고 아,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그 느낌이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월 달에 분석을 해봤더니 제가 학교 발령이 났어요. 제가 되게 원하던 곳으로 발령이 났는데 근데 뭔가 우울하고 싱숭생숭하고 감정 기복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2월 달에 주간계획표를 보니까 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좀 늘어져 있었던 시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우울하게 이렇게 지냈던 시간들도 많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간계획표에 쓴 내용들도 아, 뭔가 우울하다,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분석을 해봤더니 제가 계속 안산에서 있었다가 이제 아예 다른 곳으로 지역 이동을 하게 되다 보니까 원하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설레기도 하지만 그런 변화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 기복이 되게 컸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 3월 달에 분석을 해봤더니 굉장히 아팠어요. 계속 두통, 그다음 혓바늘이 5개나 났었고 결국에는 링겔도 맞았고 이런 식으로 3월달 내내 아프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고 집에 와서 계속 일찍 자고 병원 가고 휴식하고 이런 시간이 많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3월달이 이제 새학기 시작이거든요. 새학기 때는 제가 항상 좀 많이 힘들고 아프고 그랬었어요. 이때는 학교를 이동하다 보니까 그게 더 심해졌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봤더니 이제 앞으로 3월달이 오잖아요. 새학기가 시작될 때 2월달부터 마음을 잘 다스려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월달에 되게 감정 기복이 심하고
그 그대로 3월달에 새학기를 맞이하다 보니까 몸이 더 극도로 안 좋았었던 것 같아서 2월달에 이렇게 우울하게 보내지 말고 뭔가 좀 더 열정적으로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3월달에 체력이 딸리지 않도록 좀 더 건강도 신경 쓰고 정신적인 부분을 많이 준비를 하고 새학기를 맞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 4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하지 못해서 지금부터 이 피드백을 해보려고 해요. 한 달 동안 나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었지? 또 주로 했던 활동은 뭐지? 자주 만났던 사람은? 나의 한 주 목표는? 나의 감정 상태는? 그 다음에는 각각의 달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단어로 이 달을 대표할 수 있는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피드백의 조건은 제대로 기록을 했어야 하는 거겠죠. 다 하고 봤더니 정말 재밌게도 제가 사람에 의해서 감정이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감정이 좀 제 삶이 끌려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나 스스로가 아니라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좌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칭찬하고 싶은 것은 오랫동안 제가 습관으로 만들어 오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시간에도 해야 되는 것들을 놓지는 않고 그래도 꾸준히 습관들을 이어가면서 뭐 독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했었다는 거, 이거를 많이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그래서 1월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생일이라던가 여행을 가면서 굉장히 행복했었고, 그다음에 2월 달에는 조금 싱숭생숭했었고, 그다음 3월 달에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체력이 거의 바닥이 났었고요. 그다음 4월 달에 균형이 완전히 깨졌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많이 흔들렸던 그런 시기였고, 5월 달에 이제 다시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안정감을 찾아갔어요. 이때 짝꿍 습관 프로젝트라고 하는 바람꽃에서 하는 습관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 그것도 좀 한몫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제 삶이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6월 달에 다시 감정이 혼돈이 되면서 7월 달은 이제 방학을 하고 제가 이사 준비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어수선했고요. 그다음 8월 달에 좀 충격적인,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는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8월이 지나고 9월 달까지도 그게 좀 이어지다가 10월 달에 다시 한번 정리가 되고 11월에 다시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12월은 아직 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5월이랑 11월에 다시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 재미있는 게 이 두 달에 바람꽃에서 짝꿍 습관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런 짝꿍 습관 프로젝트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뭔가 습관을 굉장히 잘 지키고 그랬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냥 힘들었던 시기에서 딱 끊어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은 사실 제가 좀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몸이 힘들었다거나 일적으로 힘들었던 것보다는 감정이 많이 힘들었어요. 생각지도 못했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좀 많이 힘들었었던 시기였다는 걸 이 주간계획표 피드백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에 굉장히 많이 끌려가고 있지만 습관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럼에도 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 알게 되었고, 두 번째는 나 스스로 좀 내 감정을 많이 돌아봐야겠다.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굉장히 감정이 요동치고 삶도 같이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감정을 좀 더 다스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년을 정리를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도 들고 내가 어떻게 다시 2020년을 보내야겠구나 라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9년 주간계획표를 보면서 각각의 달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내 감정은 어땠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밑에 칸에 분석을 쭉 해주시고요. 그 분석을 바탕으로 위쪽에 있는 칸에는 각각의 달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감사합니다.